왜 내교육인가? 그 인간 외적 역량이 아니라 내적 역량 개발 시대로의 전환. 네, 저는 내교육이 20세기의 외적 역량, 뭐 IQ나 학습의 어떤 결과나 집중력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는 이제 내면의 기제들이죠. 인간의 고유 역량이겠죠. 예, 그것을 외적 역량에 대비해서 내적 역량이라고 명기를 한다면 그것이 내교육의 가장 큰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간 내적 역량 개발 시대로의 전환. 이런 역량의 개발은 전 세계 아직 어디에서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기계발서나 뭐 자서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듣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지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죠. 다 그냥 성공의 결과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교육의 소개는 잠깐 앞에 드렸으니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방송도 좀 많이 요즘에 많이 러브콜을 받습니다. 뇌 시대이고 그 의료적으로 뇌를 보는 시대가 아니죠. 건강도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넘어왔고, 네, 또 개발도 뇌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이고, 네, 요즘에 유아들에서부터 두뇌 발달, 이런 결정적 시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동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한중일, 네, 이 아시아 3국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많이 교류도 하고, 네, 얼마 전에도 일본 청년 그룹 대상으로 네, 좀 특강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네, 오늘 그래서 요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뇌기반 교육, 뇌기반 학습, 이런 뇌융합 교육이 2000년대 초반부터 네, 학문적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뇌교육이라는 용어는 한국이 처음 사용했고요. 학석 박사, 학위 과정도 한국이 처음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모든 학문은 서구에서 가져왔지만 이런 인간의 역량 개발에 대한 그리고 잠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왜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교육의 영역을 네, 학문화할 수 있었을까? 네,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네, 이 대학은 인간 존중 철학이 담긴 우리나라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홍익인간 교육 철학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 한류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우리에게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닌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2021년 학위 수여식에서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대학 총장상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멤버들은 바쁜 활동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졸업했습니다. 현재 뇌융합 시대 속에서 21세기 인류 미래의 자산으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뇌 분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과학 수준은 선진국이 앞서가지만 뇌교육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 뇌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덕체, 서구 교육의 이 슬로건이죠. 이 사실 지력 중심의 사회가 오늘날 물질 문명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가치, 인성을 오히려 하락을 시켰죠. 그런데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천지인의 정신, 뇌를 올바르게 쓰고자 하는 홍익인간,
이러한 정신의 철학은 인간이라면 뇌를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할까에 대한 질문과 답, 즉 뇌철학의 자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한국발 뇌교육의 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네, 지덕체의 시대는 지났죠. 네, 서구 교육이 지덕체 한계를 인정을 이제 했고요. 산업혁명 이후로 이어온 200년의 지덕체 교육이었죠. 근데 이제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에 대한 것을 이제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원래부터 이 채덕지의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국가인재 전통 교육 원리는 뭐 고구려 벽화에도 나와 있듯이 신라의 화랑, 당군조선의 국자랑, 결국은 몸, 마음에 대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고 봤던 심신 일원론, 네, 심신 쌍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교육의 근본이었습니다. 자연과 괴리되지 않고 함께, 지금은 자연과 서구 교육은 괴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거기서부터 많은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뇌과학의 연구는 정서 기제의 위축은 창의성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라는 걸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관점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스카이 대학의 한국 대학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해입니다. 올해 2023년은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9월에 이제 태제대학이라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처럼 사이버 대학인데, 사이버 이름을 이제 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도 글로벌 대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뗐고요. 태제 대학은 원래 태제 사이버 대학이었는데, 올해 개교를 하면서 이름을 사이버를 떼서 개교를 하는데, 이 대학이 철저하게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네,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이 대학이 이제 1년에 한 100명을 뽑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를 돌면서 6개월씩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스카이 대학의 합격생 수준의 아이들을 이제 받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뭐 대학으로 보면 민족사관고, 대학판 민족사관고인데 0.1%의 인재를 뽑아서 전 세계를 돌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9월에 개교를 했고 지금 한참 그 대학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님 미네르바 스쿨을 기획했던 그 기획자를 모셔가지고 대학을 기획을 했을 만큼 네, 이 미네르바 스쿨이 굉장히 2014년에 주목을 받았죠. 역시 온라인 스쿨이고요. 하버드대 경쟁력을 뛰어넘었다. 뭐 온라인 능동적 학습, 이 능동적 학습, 네, 능동적 학습 역량이 되는 친구들을 뽑은 겁니다. 안 되면 안 뽑았던 거죠. 초기에 우리나라 서울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식 기반 역량이 워낙 높은데 능동적 학습 역량, 특히 여기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몇 명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도 그 문제 해결력이. 왜 문제 해결력이냐? 문제 해결력이 창의성 개발의 핵심인데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우냐?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본 아이들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풀죠. 네,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이 많이 탈락이 됐어요. 네, 한국의 초등학 교육 시스템은 너무나 탁월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있는데 중학교 이상 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왜? 끊임없이 답을 원하니까. 지금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근데 어떻게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how, 메서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0.1%의, 넓게 보면 1%의 인재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대학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길러진 애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도 사이버 대학입니다. BTS로 유명해졌는데요. 대학의 본질은 BTS가 아니라 내교육 특성화 대학입니다. 네. 대학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 변화를 짧게 한번 둘러보고 왜 인간의 내적 역량이 중요하게 되는지 챗GPT 많이 써보셨죠? 요즘 우리 카카오톡에도 쓸 수 있으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아쑥업, 에스크업 이렇게 친구 추가하시면 개인 카톡으로 이 챗GPT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인공지능 발달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대학들이 왜 나오냐? 이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온 지가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스마트폰 출현이 약 20년이니까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시대가 오지 않았고 인공지능은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덕체 교육이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인류 첫 스크린 세대가 출현했죠. 스크린 세대가 왜 문제냐? 인간 고유의 두뇌 발달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된다.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 스크린 세대의 출현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교육 체계, 엄밀하게는 200년입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로 오늘날 공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200년간의 서구 교육 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여기가 2018년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기존 교육 체계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조짐은 2010년부터 이미 있었고요. 비할래 교육이 지금 20년이 넘었죠. 네, 대한민국 입시 사회에서는 참 보기 드문 교육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죠. 이 사피엔스의 저자. 이 사람이 다보스 포럼 2018년의 주제가 인간 역량의 혁명이었어요. 20세기 자동화로 기계가 이제 대체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다. 이거는 1, 2, 3, 4차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모르겠다. 답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석학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얘기는 하지 못해요. 원래 석학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기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에 대해 보편적 메서드는 제시를 못하는데 방향은 얘기하죠. 방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건 정서지능, 네, 정신적 회복 탄력성, 여기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학습 능력, 네, 이런 거를 길러야 된다.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 지식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가 나왔죠? 정서지능, 네, 내적 역량이에요. 정신적 회복 탄력성, 0점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능력,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기업가도 얘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원래 강사 출신이죠. 교육은 지금 큰 도전을 맞고 있다. 200년. 아까 200년 얘기 드렸죠. 산업혁명 이후로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동일한 시간 속에서 배웠던 방식. 그게 지식 중심입니다. 서구가 세팅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지식 중심.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계와 같은 것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라고 또 얘기했냐? 아이들에게 기계와는 다른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을 가르치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치, 신념,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얘기하죠. 지식으로 학습될 수 없는, 여기서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우에 대한 얘기는 역시 없습니다. 네. 하우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빌 게이츠는 이거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가문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14세. 왜 14세 했습니까?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 사춘기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하자.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 금지가 아니라 시간을 규칙을 정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몇 시간, 집에 있는 시간 어느 정도, 요렇게만 사용 금지, 뭐 이런 걸 시간을 정한다. 왜냐? 역시 인간의 고유기질, 아날로그적인 감성, 뭐 또 이런 내적 역량이죠. 결국은 내적 역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대 변화도 잠깐만 보면 지금 취준생이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AI로 면접을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70%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 AI 채용을 기업들이 도입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바로 스펙에서 역량 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는 학벌, 학점, 자격증 뭐 이런 수치적인 그러니까 외적 역량이죠. 외적 역량으로 돼서는 실제적인 지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적인 걸로 안 되면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의 면접자가 그 역량 평가를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첨단의 기술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훨씬 정확하다. 지금 우리나라 판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벤처 스타트업 또 뭐 흔히 아시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도 다 인공지능 기반 채용을 합니다. 무스펙으로 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완전 100% 무스펙. 뭐 1000대 1 이렇게도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5년, 10년 후 완전히 바뀌겠죠. 시대 변화가 빠르다.